아내는 하루에 2번 세수를 한다.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 달이 밝은 밤이면 나는 한참씩 마당에 우두커니 섰다가 들어오곤 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33번지 18가구에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18가구의 젊은 여인네들의 얼굴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내 아내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11시쯤 하는 아내의 첫 번째 세수는 좀 간단하다. 하지만 저녁 7시쯤 하는 두 번째 세수는 손이 많이 간다. 아내는 밤에는 낮보다 더 멋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한다. 낮에도 외출하지만 밤에도 외출한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단지 만약 아내에게 직업이 없다면 나처럼 외출할 필요는 없을 텐데 아내는 외출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객도 많다. 아내에게 내객이 많을 날이면 나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 한다. 그런 때면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들곤 한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50전짜리 은화를 준다. 난 그것이 좋았다. 하지만 그 돈을 무엇에 써야 할지 몰라서 나는 항상 머리맡에 던져두곤 했다. 그런 것이 어느 결에 꽤 많이 모이게 되었다. 아내의 내객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이유나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나에게 여전히 풀 수 없는 의문이다.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남기는 것과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일종의 쾌감일까? 나는 내 방의 이불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골몰이 연구해보았다. 쾌감이라면 어떤 종류의 쾌감일까? 하지만 이불 속에서 그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쾌감. 어느 순간 나는 이 문제에만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아내는 늘 나를 감금해두다시피 해왔지만 내게 불평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나는 그 쾌감이라는 존재를 체험해보고 싶어졌다. 나는 아내가 밤 외출하는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다. 거리에서 잊지 않고 가져온 은화를 지폐로 바꿨다. 5원이 되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위해 거리를 이리저리 떠돌았다. 오랜만에 보는 거리들은 경이로움으로 나를 자극했지만 동시에 내 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키기도 했다. 나는 곧 피로를 느꼈다. 주머니 속 돈은 물론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돈을 쓸 용기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더 이상 이 피로를 견딜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외출한 것을 후회했다. 이런 피로를 잊고 편안히 잠이 들고 싶었다. 내가 왜 외출을 했지? 머리맡에 저절로 모인 5원의 돈을 누구에게라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뿐이었다. 그런 생각들로 나는 한동안 초조하게 이불 속에서 뒤척였다. 그러다 문득 이불을 획 젖혀 일어나 장지를 열고 아내 방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그저 나는 바지 포켓 속에서 그 돈 5원을 꺼내 아내의 손에 쥐어준 기억이 겨우 남아있을 뿐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내의 이불 속에서 깨어났다. 이 33번지에서 살아온 이후 처음으로 아내 방에서 잔 것이었다. 햇살이 창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아내는 이미 외출해 내 곁에 없었다. 나는 지난밤의 일을 생각했다. 아내에게 그 돈 5원을 쥐어주고 넘어졌을 때 느꼈던 쾌감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나는 또 내객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이유와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심리의 비밀을 알게 된 것만 같아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나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오늘까지 지내온 내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는지 몰랐다. 나는 다음날 밤에도 외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 없다. 어저녁에 아내에게 그 5원을 한꺼번에 주어버린 것이 후회되었다. 나는 습관처럼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었다. 2원이었다. 많지는 않지만 얼마간의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기운이 난 나는 단벌에 낡은 골덴 양복을 걸치고 배고픈 것도 주제 사나운 것도 다 잊고 활짝 웃으며 거리를 나섰다. 해가 저물도록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이날은 좀처럼 피곤하지 않았다. 나는 경성역에 시계가 자정을 넘긴 걸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서 아내와 내객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모른 척하며 두 사람 곁을 지나 내 방으로 왔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높은 기척을 느끼자 나는 또 장지를 열고 아내 방으로 가서 그 돈 2원을 아내의 손에 덥석 쥐어주었다. 아내는 2원을 오늘도 사용하지 않고 도로 가져온 것이 이상하다는 듯 보면서도 결국 아무 말 없이 나를 자기 방에 재워주었다. 나는 이 기쁨을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나는 편히 잘 잤다. 나는 다음날 밤에도 외출할 것을 생각하며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돈은 확실히 없다. 내 마음은 그저 아득했다. 화가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굴렀다. 하늘에서 지폐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한없이 슬펐다. 나는 이렇게밖에 돈을 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울었던 것도 같다. 왜 돈이 없느냐고. 그때 아내가 내 방에 왔다. 아내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며 내가 왜 우는지를 알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사할까?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겁도 나지만 아내가 내게 돈을 줄 생각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이불 속에서 다리를 틀고 고개도 들지 않고 아내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러자 아내가 예스하며 내 머리맡에 내려놓는 것이
가벼운 소리로 듣기에는 지폐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오늘은 어제보다도 늦게 돌아와도 좋다고 속삭였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 돈이 고마웠고 반가웠다. 나는 또다시 외출했다. 나는 경성역에 티룸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홀로 시간을 보냈다. 커피 한 모금씩 넘길 때마다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마치 나를 위로하는 음악 같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티룸이 닫을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섰다. 그때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우비도 우산도 없이 젖어가며 추위에 떨었다. 옷 속까지 스며드는 빗물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다음날 눈을 뜨니 아내가 내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이마를 짚더니 약을 내밀었다. 하얀 알약 4개였다. 나는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날마다 그 약을 먹으며 밤낮 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나는 너무 자주 잠에 빠져드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화장대에서 아달린이라는 약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먹던 약과 닮아 있었다. 순간 머리가 아득해지며 온몸이 떨렸다. 혹시 아내가 나를 재우려는 목적으로 이 약을 먹인 것일까? 나는 아달린 약통을 주머니에 넣고 산으로 올라갔다. 벤치에 앉아 아내의 의도를 고민했다. 아내가 나를 재워놓고 무엇을 했을까? 혹시 나를 죽이려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아내가 나 때문에 아달린을 복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너무 서두른 탓에 나도 모르게 보아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얼른 미닫이를 닫고 현기증을 진정시키려는데 아내가 미닫이를 열고 나와 내 멱살을 잡았다. 나는 어지러워서 그만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순간 아내가 내 위로 몸을 덮치더니 내 살을 물어뜯었다. 고통에 찔리듯 놀랐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를 정말로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순 없었다. 억울했지만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머니에 남은 몇 푼의 돈을 꺼내 조심스레 문지방 밑에 놓고 나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뛰었다. 자동차에 치일 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나는 어디를 얼마나 쏘다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미스코시 백화점의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거기서 나는 26회를 살아온 내 인생을 회상하려 애썼지만 기억 속의 뚜렷한 장면은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인생에 무엇을 바라는가? 하지만 대답은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마치 닭처럼 활개를 치며 푸드덕거리고 도시의 유리창과 강철, 대리석, 지폐, 그리고 잉크 등이 모두 소란스럽게 끓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든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극한의 혼란이었다. 갑자기 겨드랑이가 가려웠다. 그곳은 한때 내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었다. 이제는 사라진 그 날개. 머릿속에서 야망과 희망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외치고 싶었다.